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주민보다 군인들 숫자가 더 많은 곳이다. 섬 전체가 군사 요새이기도 하다. 바다 건너 바라다 보이는 곳이 북한 옹진반도의 장산곳. 접경 지역인 만큼 냉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왔고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민감하다. 전에 그 NLL선 그 얘기 안 할 때는 좀 몰랐는데 바로 그 우리 백령도 바로 1000m 이렇게 두고서 그 저희 경기까지라고 할 때는 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LL선을 없애자는 걸 없애지 말라는 얘기지. 뭐 여기 이북과 협력해가지고 공동 오장을 만들어서 같이 고기 잡아 먹자는 건 다 호응을 한다고요. 한강 하구에서 서해 5도에 이르는 접경 지역은 분단의 상처와 골이 가장 깊게 팬 곳이다. 2007년 고립과 단절 속에서 50여 년을 살아온 이곳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항에서 백길로 2시간, 서해 5도 중에서 북한 땅과 가장 가까운 섬 연평도가 눈에 들어온다. 북한 영해와의 거리는 3.4km, 북방 한계선 NLL까지 불과 1.6km 떨어진 지점에 연평도가 있다. 현재 연평도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노란 선이 여기 NLL입니다. 이제 그 위로 이제 해저항이 여기 보이고 있고요. 해방 전까지 황해도에 속해 있던 연평도는 이후 경기도로 편입됐다가 1995년에 인천광역시로 통합됐다. 꽃게철을 맞아 연평도 선착장은 해산물 거래를 위해 육지를 오가는 사람들로 붐빈다. 연평도는 1,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하지만 섬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가 됐다. 연평도는 서북쪽으로 옹진반도, 동북쪽으로는 황해도 해주와 마주하고 있다. 옹진반도의 끝자락 등산고지 한눈에 들어온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NLL 논란은 조용하던 연평도를 들썩이게 했다. 곳곳에 내걸린 플래카드는 주민들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NLL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생존 기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앞선다. 아직까지는 통제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협정이 맞아진다 그래가지고서 LN을 전부 다 열어줘가지고 공동회장 만들어가지고 배들이 들어왔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쟤네들이 쇼를 한다 칩시다. 그냥 다 먹히는 거 아니에요, 오도서?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은 서해교전 등으로 각인된 연평도의 이미지가 하루빨리 지워지길 바라고 있다. 또 서해 5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어로 활동에 대한 당국의 통제도 한층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휴전 이후로 이제 교전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 서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아군 함정들도 많이 이제 그 해군들이 전사를 당했고, 그래서 또 평화로운 그런 지역에서 이제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평도에서의 어로 활동은 3중, 4중의 통제 속에서 이뤄진다. 어선들의 조업 시간에 맞춰 해경특공대의 보트가 연안을 순찰한다.
어업 지도선도 어로 한계선을 돌며 어선들의 월선을 통제한다. 어민들은 어로 한계선을 북쪽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NLL을 기준으로 볼 때 어로 한계선은 지나치게 남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북한과의 마찰을 우려해 상향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로 한계선 북쪽에는 해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연평 앞바다에서 북한과 두 차례의 해상 교전이 벌어진 이후 경계 태세는 더 강화돼 왔다. 어로 한계선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한 척이 경계선을 잠시 이탈했다. 어업 지도선이 다가서자 그물을 걷어 올리지도 못한 채 급히 뱃머리를 돌린다. 성어기를 맞은 요즘 지도선과 어선들의 실랑이가 종종 생긴다. 어민들의 불만이 무전을 타고 지도선에 쏟아진다. 뭐 이 여장 하나가 한두 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뭐 공동오장이 어쩌네 뭐 결정하고 그런 일이 양양보다 더 못하게 뭘 좀 하게끔 해야지. 이건 뭐 너무 꽉 막아놨어. 서해 최전방의 섬 백령도에 드리워진 분단의 그림자는 짙다. 투무진 어촌 마을에서도 1970년 조업 중이던 어민들 5명이 북한 함정에 납포돼 목숨을 잃었다. 그때는 야간 작업을 해서 야간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게 북쪽으로 많이 간 것이 아니고 이 어로 한계선에서 사발 밑에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는데 이북 경비정들이 밤에 와서 덮쳐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정탄에 맞아 죽고 4사람은 물에 투사해서 물에 빠져서 자살하고. 냉전의 피해가 컸던 백령도. 그 때문에 주민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NLL 논란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지금 그나마 그 NLL선 있고 우리 저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로 한계선에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을 우린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선을 정부 사람들하면 그 선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마되는 거 아니에요? 배들이 없는데요. 북한의 배 그럼 우리가 뭐 공동으로 한다면 우리 배 지어준답니까? 우리가 배까지 지어주면 가능하죠. 배 없어요. 그 뭔데 자원이 없는데 그 뭘로다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나가서 잡는데 우리만 잡으라고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거 안 해요. 그 대신 내가 보기엔 중국 배 참여시킨다는 얘기죠. 기존 NLL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과는 달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벨트 청사진에 대한 기대는 서해 5도 어느 곳보다 높다. 우리는 뭐 여기서 그 몇십 개 살면서 좀 바로 앞에 보이는 북한 땅 거기는 이제 못 가니까 우리도 한번 이 배 타고 한번 이 바로 그냥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 보탬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게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인구 4천여 명의 백령도는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서해 평화벨트는 백령도의 관광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령도의 해안 곳곳엔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파도에 깎인 두무진의 기암 궤석이 해안을 따라 병풍처럼 이어진다. 백령도의 생태 또한 주목받고 있다. 잔전박이 물범은 백령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희귀한 손님이다. 중국 화레만에서 겨울을 난 뒤 봄이면 먹잇감이 풍부한 백령도 앞바다를 찾는다. 독특한 볼거리를 찾아 지난해만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백령도를 다녀갔다. 너무 소감도 좋고 잘 느껴오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예, 오늘 관광이 아주 너무 멋있게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참 신비롭고 아주 진짜 또 천연자연적인 이런 모습 보니까 참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 시간의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서해 평화가 보장된다면 여객 항로를 우회할 필요 없이 직선 거리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시간만 될 거 4시간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관광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날 나가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 홍보 자체가 또 참 잘 안 되고. 홍진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령도와 인근 섬들을 연결한 해상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백령도를 해상 크루즈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를 서해 최북단 5개 도서를 엮는 해양 크루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런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그 평화에 따른 그 NLL선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해양 관광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장하는 관광 산업과는 달리 백령도의 어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최북단 두무진 포구 어민들의 조업구역은 지극히 좁다. 포구에서 북쪽으로 1.6km를 가면 바로 어로 한계선이다. 까나리와 홍어 그리고 꽃게가 그득했던 백령도 앞바다. 하지만 그 흔했던 고개들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근데 이거 잡아가지고 사실 그 우리 인건비 주고 뭐 이값 주고 하다 보면 뭐 남는 것은 없는데 배가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없이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갖고 타산도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요. 바다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한 건 중국 어선들의 등장 이후. 떼지어 몰려든 중국 어선들은 NLL 남북을 종횡무진하며 바닥을 훑었다. 하루에 보통 여기 출물 어선 수가 500척에서 600척 정도가 매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4년도까지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킨 상태이고, 일단은 중국 배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여기서. 배들이 막 불법적으로 싹쓸이를 해가니까 산란 차리고 뭐가 없잖아요, 여기 애들은. 그렇게 어족 자원이 자꾸 줄어버려. 작년 달르고 올 달르다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백령도뿐만 아니라 서해오도 전체가 마찬가지다. 수십 척에서 많게는 수백 척으로 이뤄진 중국 선단은 우리 영해를 침범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중국 어선들은 4m가 넘는 파도가 몰아쳐 풍랑주의보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조업을 감행한다. 우리 영해를 넘어선 중국 어선 한 척이 해군 함정 레이더에 포착됐다. 납포된 중국 어선에서 발견된 각종 어패리와 꽃게는 우리 어업구역 안에서 잡은 것들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2000년대 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서해상에서 남북한 간에 벌어진 두 차례의 교전 이후 양측이 NLL 부근의 경비정의 접근을 자제하면서 생긴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이 양쪽의 경비 세력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국 어선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NLL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어선들은
조업 중에 잡혀도 오히려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 拿韩国，北朝鲜，这个界限，这界限。 얘들 갈 때 깜깜해서 보이나?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의 상당수가 어장 바닥부터 긁어 올려 치어까지 쓸어 담는 이른바 저인망 쌍끌이 어선들이다. 저희망은 저희 그 싹스이 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영해에 있는 어족 자원을 그 실까지 싹 말라가는 그런 조업입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고 선조들은 빚더미에 앉아 생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5년 동안 여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성주들이 다 깡통 찼어. 물주들도 돈 대주들도 수표 뛰고 뭐 했는데 수표를 막아야지. 우리가 잡아서 줘야 수표를 막는데 못 잡으니까 못 맞아 다 부진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자살까지 하고 말이야. 다 이렇게 됐는데. 중국배가 지난 7년간 연평어장을 갖다 유린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준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저들이 오면은 나가라고 방송만 하고 우리가 조금만 낚시를 하다가도 옆으로 삐져나가면 당장 들어가고 해경 통해 가지고 말이야 난리를 치고 그냥 모든 게 안 맞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과정이 7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저부터라도 그래 감청 안 하고 방법이 없어요. 박태원 씨는 20년 넘게 생사구락을 같이 해온 어선을 팔기로 했다. 더 이상 어업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 삼국 어선이 남의 영역에 침공을 해가지고 막 싹 쓸어가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걸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해도 뭔가 뚜렷한 대안들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아온 이 아무런 의미나 희망 자체가 그 순간에 없었어요. 어민들은 공동 어로구역 논의 이전에 남북 간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교묘히 파고드는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잡으려면 고기가 없어졌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공동지역구역 생기는 타기역배가 들어오고 중국 어선이 들어오고 또 이북배가 들어오면 여기 앞에 뭐 손잡을 듯이 보이는데 그렇게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면 여기 무슨 이 좁은 바닥에 무슨 고기가 짜죠. 지금 이 바닥도 이 저 구역도 접어가지고 연평배 지금 한 30척 작업하는데도 접어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공동어로 수역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공동어로 구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비무장지대 같은 생태계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을 우리가 고기 잡았다고 당분간은 잡을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말 그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생태계지 뭐 자꾸 들어가서 난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연평도 해역은 서해의 대표적인 황금 어장이었다. 중국 어선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꽃게잡이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연평도의 꽃게 어황은 좋지가 않았다. 어족 자원이 고갈된 데다가 어장이 황폐화됐기 때문이다. 오늘 좀 어땠어요? 지금 올라오는 게 해파리 때문에 어구가 그물이 다 터져가지고 비리에다 말려서 꽃게도 없고 다 절단 나버렸어요. 속상하죠. 지금 한창인데 이놈의 해파리가 없어지도 않고 그냥 마냥 이래서. 꽃게 어장이 쇠퇴하면서 섬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었다. 어부가 아니더라도 꽃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벌이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연평도 지역 경제에 꽃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기잡이철을 맞아 이곳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온괴의 어선단과 맞서 하지만 조기잡이 경쟁을 본래부터 벌이고 있는데 연평도가 꽃게로 유명한 조기잡이는 섬은 아니었다. 규모를 이루어서 43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조기잡이 지난 어업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업했고 연평도는 조기 파시로 유명한 곳이었다. 조기가 많이 잡히던 5, 6월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항으로 몰려들었던 보내지는데 것이다. 생조기를 건조한 것인 굴비는 여름한철 좋은 반찬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섬 연평도는 이제 역사가 됐다. 사람들은 조기배의 모형과 역사관에 세워서 화려했던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부들을 가득 메운 조기배의 행렬.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운반하는 여인들이 당시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북적이던 사람들도 반짝이던 거리도 이제 기억 속의 과거 얘기가 됐다. 이 해변가가 전부 그 술집이 돼서 여기 여기 본동 사람들 그때 시학식집 시주고 저 막천여 때문에 딴 구석에 가 있대서요. 연평 사흘 불어가지고 1년 먹는다고 다 그러게 안 되고 여기 뭐 전부 하여간 봄 때 되면 우리들 알기도 여자 술 파는 여자들이 뭐 한 300명서 그렇게 들어오대. 조기 파시와 꽃게 어장으로 유명했던 연평도 해역은 남북한 간의 해상 충돌도 많았던 섬이다. (1999년의) 연평 해전과 2002년의 서해 교전이 그것이다. 꽃게잡이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연평 해역에서의 남북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은 북방 한계선, 즉 NLL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연평도에선 해주와 등산고지 가까이 보인다. 이 바다 가운데로 북방 한계선이 지나고 있다. 문제는 이 북방 한계선이 남북 양측이 합의한 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납포하는 사태가 57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이제 충돌의 가능성도 조금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의 어선이 북한 해군배에 의해서 납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군 산하에 있던 주한미 해군사령부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NLL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 58년에 긋는데,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것이 작전 통제선입니다. 유엔군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이긴 하지만 북방 한계선은 그동안 서해상에서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1999년과 2002년에) 연평해전, 서해교전이 있었고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죠. 그러나 북한이 일상적으로 NLL을 무시하고 침범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좀 비정상적인 침범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막는 차원에서 충돌이 오히려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점에서 NLL은 일상적으로는 묵시적인 경계선으로 기능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1973년부터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그 후 이 문제는 남북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달 남북 정상은 긴장의 바다 서해를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의 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북방 한계선을 둘러싼 논란을 미루고
공동 어로 등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의 긴장을 풀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해주 직항로와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정이 북방 한계선 논란을 다시 불러왔다. 해주 직항로는 북측 민간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NLL이라고 하는 거를 북한이 인정하는 상태에서 열어주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어주느냐 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 예컨대 금광산 광로를 우리가 육로로 열어주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군사분계선, DMZ 이거를 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열어놓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북한이 NLL을 인정한 상태에서 열어주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훨씬 문제가 충돌의 소지, 그다음에 우리 남한 내에서의 갈등의 소지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정도 결국은 북방 한계선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공동어로 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북방 한계선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NLL 기준으로 남북으로 같은 거리, 같은 면적을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 연평 해역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북측 군함의 이동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북측은 NLL 남쪽으로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동어로 문제를 경계선을 다시 확정하는 하나의 이제 명분이고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이제 열면은 이 공동어로 방안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이게 다른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전체 수역을 이 공동어로 수역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경계선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수역이나마 시범적인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어로 구역 설정은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돼가고 있다. 긴장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꿔가는 데 꼭 필요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한국전쟁은 끝났다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해에서 여전히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은 과연 그런 발언에 이 진위가 실릴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지금 남북 경제협력도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열차 운행이라든가 한강하고 공동개발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군사적 보장 문제를 걸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서해에서의 평화정책 문제입니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는 곳.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끝나는 지점이자 서해 NLL이 사실상 시작되는 곳 교동도다. 섬이지만 평야가 넓어서 주민들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교동도에서는 황해도 연백평야가 손에 잡힐 듯 들어온다. 한국전쟁 전만 하더라도 이곳 사람들은 개성이나 황해도 연백을 다니면서 시장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 지금은 철조망에 갇혀버렸지만 연백과 개성을 오가던 옛 나루터의 흔적도 남아있다. 지금 강화읍을 보지만은 강화읍은 그땐
여기 3분의 1 손님도 안 갔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황해도 연안읍장을 많이 봤죠. 네, 연안읍장을 많이 봤어요. 아, 여기서 장을 갈 때? 그렇죠. 여기서 나룻배 타고 연백으로 가서 연백 이제 연안읍장을 많이 봤죠. 우리들은 조금 해서 그저 어머니들 뒷공이 쪄서 댕기면 아, 따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뿐만 아니라 교동도 앞바다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국이나 일본으로 연결되던 중요한 뱃길이기도 했다. 우리 지역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항로를 살펴보는데 예를 들면 한강 하구를 출항하거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성강 하구를 나온 다음에 강화도와 교동도가 있는데 가는 항로 같은 경우는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가 아니라 강화도와 교동도 아니면 교동도와 육지 사이에 그 물길이 있습니다. 이른바 조그만 지중해적 성격을 띄우고 있는데요. 이 항로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산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면 백령도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산동반도 지역으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이 머물기도 했던 교동도는 가장 먼저 외래 문물을 받아들인 곳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자의 위패를 묻힌 향교가 생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관문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동이. 제일 처음에는 저 고구리에 1127년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리에 모셨다가 그 시대가 고려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1760년도에 지금 현 이 향교로 모신 거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 교동도는 물길을 잃어버린 갇힌 섬이 됐다. 20여 년 전 섬 주위에 철조망이 쳐지면서 바다 구경도 어렵게 됐다. 분단과 고립은 주민들의 생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 전만 하더라도 곳곳에 포구가 발달하고 주민들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어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갔고 지금은 서너 세대만이 새우잡이로 생계를 잇고 있다. 정해진 지역은 동진포와 그 축산포 사이고 그 포구 사이입니다. 그게. 불과 한 4km 정도 그 이내에서 그냥 조업하고 있죠. 이것들이 통제를 워낙에 많이 받고 지금 24시간 저희 일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못하고 그냥 야간에 고기 들어간 건 다 버리는 실정이죠 지금. 다쳤다 이거죠? 네. 분단 이후 교동도 주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다만이 아니었다. 교동면 삼선리에 사는 유득호 씨. 황해도 개풍군이 고향인 유 씨는 일사후퇴 때 월남에 이곳에 눌러 앉았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향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둥지를 튼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유 씨의 부인은 한쪽 다리를 잃었다. 30여 년 전이다. 발을 이렇게 절단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바다에서 나무 끌고 나오다 솔피를 밟아가지고선요. 거기에 이제 지라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지라도 그저 지뢰 그쪽에서 떠내려 보낸 것도 있고 산에서 그냥 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기 한다는데 그 다리 이 건네고 오다가서는 그 지를 밟아가지고서는 정신 잃어서 보니까 이 발이 없어졌어요. 유득호 씨의 부인은 지뢰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가 연세 군부대에서 이제 지뢰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다쳤으면 그래도 뭔가 말이지 국가에서 무슨 어느 사람도 대책이 없었었냐 이렇게 반문해온 분들도 없잖아 많아요. 근데 뭐 전혀 그런 것도 뭐 저기 했고 뭐 그때도 뭐 자 병원에서 이 치료를 뭐 그러니까 지불을 못하니까 치료를 못해서 그냥 제대로 낫지 않은 걸 내가 얻고 나왔어요. 네. 봉남 남녀로 만나 함께 살아온 40여 년. 분다는 부인의 한쪽 다리를 앗아간 것으로도 부족해 부부의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젊었을 때는 술을 먹고 오면은 혼자 우는 것도 많았어요. 혼자 흐르흐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고서 저기 하는데 언제는 관광을 가서 저기 이북을 바라보는데 그때 저 무슨 저기지? 전망대 무슨 전망대? 애기봉 여기. 거기 가는데 개성 봉우리가 보이니까요. 저는 남쪽인데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이제 외로운 생각이 났어. 강 건너 북녘 개풍 땅이 코앞에 내려다 보이는 애기봉 전망대. 개성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 저희 뭐냐면 지금 저희 개성공단이라는 게 요 덕물산 뒤에 여기 그 뒤가 바로 저 그러니까. 그럼 그게 개성공단. 저기 사람도 살아? 거기 저희 뭐야 저희 시루리? 시루리. 예. 강 하나면 건너면 바로 고향이지만 이렇게 50여 년 세월이 흘러버렸다. 면소재지 자리가 거기 광동 면소재지가 거기라고. 조카의 장조카가 하나 들이 있어. 걔도 지금 나이가 65세야.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 보고선 그냥 나왔는데 걔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나왔어. 그게 한이 되는 거지 뭐 사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이 되니까 여러 가지 실향민들의 삶처럼 두 개로 갈라진 한강. 멀리 태백에서 500km를 달려온 한강은 이곳 김포반도에서 임진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강 건너 개풍군까지의 거리는 불과 2km. 김포시 북부의 민통선 마을에 가려면 지금도 출입이 일부 통제된다. 월곤면 조각마을의 한강하구 철책선 앞에는 옛날에 이곳이 포구였음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서 있다. 한강 하구의 끝자락에 있는 조강포는 고려시대부터 서울로 가는 배들이 밀물을 기다리며 머물던 포구였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한강을 오르내리는 고기잡이 배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1950년) 겨울 강가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후방 지역으로 소개됐다.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살던 집은 모두 철거돼 있었고 주민들은 전쟁 기간 내내 천막 생활을 해야 했다. 이 부자들도 많았고 집들도 좋은 집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냥 아주 한 해 겨울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폐허가 된 거야. 아 기가 막히지 않나 기가 막혀. 한강 하구에서도 가장 큰 포구였던 조각마을은 들판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돼버렸다. 개풍군 2만 년에 신 씨는 얼마 전 기억을 더듬어 1945년 당시 조각마을의 모습을 그려 마을 회관에 걸어놓았다. 올라가면 여기다
개풍문역에 저 2만년 상조강인데 여기다가 배를 갖다 창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손님을 다 풀어주고 또 한강물이 당시의 조강리는 학교까지 세워질 정도로 활기찬 마을이었다.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다 자기네 이게 다 똑딱선이에요. 똑딱선이 그냥 주야로 그냥 서울로 이제 그 연평도에서 이리에 가서 서울로 올라가서 조기를 다 풀고 또 이제 조기를 받으러 또 저 연평도로 가고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가 그냥 저 4월달에서 5월달까지 조기 잡을 때는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똑딱배 그냥 똑딱똑딱 하고 주야로 댕기지 또 목선도 또 올라가고. 1968년 김신조 사건이 터지자 한강 하구에는 2중 3중의 철책이 세워졌다. 주민들은 더 이상 강가에 팔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됐다. 우선이 저희는 이 한강이 얼른 터져가지고 배가 그냥 왕래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살았어도 앞으로 거리 들어갈 사람 많아요 지금 저 폭우로 지금 옛날 그 집터로다가. 그러니까는 하루 빨리 강이 터져야죠. 하루 빨리. 그게 소원이에요.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70년대 말, 정부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줘 최신식의 집들을 짓게 했다. 우리의 경제 발전상을 북한에 선전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민통선 마을에 대한 혜택도 많았지만 불편도 컸다. 촉사를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호방 지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도 많이 겪었다. 해 뜨면은 나가고 해 지면은 들어오고 그래야 돼. 또 그걸 말을 안 들으면 현역 선들에 당해요. 또 심지어는 의도 맡길 거정 해가면서 농사진 양반들이 이 양반들. 늘 의도 맞는 거지 뭐. 현역들한테 의도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30년 뭐야? 걔들 주먹이 우선이에요. 왜 여기는 딴 데는 다 완화되는데 여긴 작전 지역이라 해가지고 집도 못 지켜오지. 응? 뭘 할 수가 없어. 여기는 너무 군인들의 제재가 많아. 우선권이 군인이다 이거야.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규제가 조금씩 풀려 한강 하구는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다. 늘어나는 통행량을 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부근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한적했던 마을에는 빈틈없이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가 봐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나고 뭐 벌판 같은데 뭐 심지어 농가 주택 하나 질라도 이렇게 어려워 갖고야 이거 차별이라면 그게 차별인 거죠. 그런 게 시골 사람들이 뭐 아나 더군다나 군 관계는 더군다나 그렇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남 방송이 또렷이 들리던 곳에는 이제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하다. 50여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한강 하구에도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그중 하나가 한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골재 채취다. 한강 하구는 분단 이후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이 퇴적돼 있기 때문이다. 한강 하구는 행주대교 부근까지 철책이 세워져 그동안 골재 채취가 제한돼 왔다.
김포시의 군사통제구역 안에 있는 한강 하구 골재 채취장. 지난 92년부터 한강 하류의 준설을 위해 골재 채취가 시작된 곳이다. 여기서 채취한 모래는 수도권의 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한강 하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모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그 파이프를 받고 거기에 이제 모래하고 자갈이 건축자들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골재가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적어도 아마 한강 하구 또 임진강까지 올라가면서 한강 상류로 올라오면서 골재 이 하상 준설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그 수입은 적어도 한 2조 원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한강 하구의 골재 채취가 시작되면 전국적인 골재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강모래나 자갈을 확보하지 못해 폐자재나 바닷모래를 쓰고 있다. 어떤 물고가 터져야지. 지금 상황 같아서는 김포 신도시도 있잖아요. 지금 모래 수요량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며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돼요. 저에게 골재를 판매하면서 보면은. 한강 하구를 준설하게 되면 강의 수위가 낮아져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크다. 한강 하류 남단의 김포 평야 지역은 지표면의 높이가 한강 수면과 거의 같다. 때문에 홍수가 나면 강물이 넘쳐 김포시와 인근의 서울과 인천 지역 일부에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80년대부터 개발로 한강이 자연 하천의 기능을 잃어가면서 침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농민들은 홍수에 대비해 흙을 쌓아 비닐하우스를 높게 만들기도 한다. 글쎄요, 옆집에서 불 나면 실제로 안 당한 사람은 이쪽 불 난다는데 당한 사람은 죽고 싶죠. 1년 농사했다 한꺼번에 싹 실려 나가는데 다음 해가 안 당되고 결국은 농협 가서 빚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농민들이 밥 먹고 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농협에 가보십시오. 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씩 다 부채지고 있죠. 빚으로 살고 있는 게 따지고 보면. 한강 하류 지역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수중보다.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1986년 잠실과 김포대교 부근에 수중보가 만들어졌다.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로 인해 한강은 거대한 호수가 됐다. 수중보는 강물의 흐름을 막아 토사가 빠르게 쌓이고 그만큼 수면이 높아져 홍수 때 강물이 넘치게 된다. 때문에 강의 준설은 침수 피해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쌓여 있는 한강 매립토 내지 모래층의 깊이가 한 4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일부 이제 준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제방 높이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 하구 개발이 논의되면서 닫혀있던 한강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포시와 고양시는 일산대교에서 행주대교 사이의 절책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에서는 강의 개발은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하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수십 년간 철책에 둘러싸여 있었던 한강 하구는 각종 철새와 고라니 같은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강 하구에서는 처음으로 흑두루미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멸종 위기종인 제두루미도 겨울이 되면 매년 한강 하구를 찾는다. 철책이 열리고 모래를 취취하게 되면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는 만큼 한강 하구의 개발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강 하구의 지형과 생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 중요한 그 생태계의 보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정한 생태계의 보고라는 그 근거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남북이 공동으로 그 생태 공동 조사단을 만들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생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한강 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은 궁극적으로 수십 년간 끊어진 한강의 물길을 다시 잇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강의 마지막에 위치한 전류리 포구. 군사 통제 구역인 이곳에서 어민들은 배에 표식 깃발을 달고 조업을 한다. 지금은 새우와 참게잡이가 한창이다. 전류리의 어선은 모두 29척. 적지 않은 숫자지만 배들은 포구에서 하류 쪽으로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가지 못한다. 한강 하구에 어로 한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서해와 한강을 자유롭게 오가던 할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기에 열리는 한강 물길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하면 서해에 가서 고기 잡아갖고 올라오고 그러 얼마나 좋아요. 아 옛날에 여기가 다 직항로였는데 서울까지 마포나루 있잖아요. 옛날에 마포나루. 거기까지 그래서 소금, 생선 다 이리 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가. 정전협정에는 남북의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약속은 아직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의 첫 줄이었던 한강이 분단과 함께 막힌 것이다. 따라서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은 골재 채취나 홍수 피해 방지를 넘어 끊긴 한반도의 동맥을 되살리는 일이다. 한강 하구가 현재 막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상징성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가 아직은 그 극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평화지대, 즉 피스존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강 하구는 반드시 물길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 민족의 국가 발전 전략을 짜고자 할 때 국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강 하구를 열지 않으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창설에 합의했다. 긴장과 충돌의 서해 바다를 남북 공동 번영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로 공동 어로 수역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바다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해주나 한강하구나 이런 것을 묶을 수 있다면은 이 긴장의 이 바다를 공동협력의 바다로 전환시키면서 이 문제도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핵 문제가 일정하게 가닥을 잡아가는 이 시점이 저는 서해에서의 분쟁, 충돌 가능성 문제를 푸는 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국제적인 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해서 우리 남북 간에도 그동안 충돌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컸던 그런 지역에서의 평화 확보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에서 서해오도는 지난 52년간 남북이 서로 마주보면서도 소통하지 못했던 분단의 상징이었다. 한반도에 춤추면서도 남과 북의 대치로 잊혀지고 버려진 지역이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한강의 물길을 되살리고 서해의 긴장을 풀어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한강에서 서해오도까지 평화의 물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